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으시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억울한 상황, 부당한 대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느끼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손해볼까봐, 괜히 고집부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꾹 다문 채 타협하고 고개를 떨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나쳐온 순간들, 우리 모두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온 나라가 외세에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던 그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던 그 혼란한 시대에 홀로 일어나 이건 아니다라고 소리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제자도 세상도 말렸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옳은 길을 택하겠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조선 후기의 선비 최익현 선생입니다. 벼슬길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는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소리치고 글을 쓰고 때론 몸소 싸움을 선택하며 마지막까지 정신을 지키는 법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예시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꺼내 읽어야 할 이야기이자 말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최익현, 그는 단순히 글 잘 쓰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학자답게 살고자 했던 여정이었죠.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늘 백성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이야기했고 군주는 하늘이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그의 글과 말에서 늘 느껴졌죠. 그런 그가 평생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분노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876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을 따라 조선을 강제로 문 열게 하려고 군함을 끌고 강화도에 쳐들어옵니다. 대포를 겨눈 채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조선 정부는 결국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그 조약에 서명하고 맙니다. 당시 관료들 중 일부는 어쨌든 피는 안 흘리지 않았느냐, 다행이다 하며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최익현의 눈엔 그 모습이 국가의 자존심을 내다판 치욕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적을 들이게 한 이 조약은 곧 국권을 팔아넘긴 굴욕이다. 이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로, 말로, 온몸으로 조정의 상소문을 올려 강하게 항의했고 그 이후에도 벼슬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정치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지켜냈습니다. 이후 그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절의의 상징, 즉 지조를 꺾지 않는 인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자 그는 펜 대신 칼을 듭니다. 글을 쓰는 선비의 삶을 넘어 직접 싸우는 의병장이 된 것이죠.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그가 노쇠한 몸을 이끌고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 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는 끝까지 지켜내는 상, 그것이 바로 최익현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요. 1906년 일본은 결국 대한제국을 보호국이라는 명목 아래 소나기에 넣습니다. 겉으로는 보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주권을 빼앗는 일방적인 침탈이었죠.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체념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최익현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기보다 붓을 들고 세상에 외쳤고 그 외침이 무시당하자 마침내 몸으로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전라북도 태인의 용담 지역.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읍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미 그의 나이 73세. 요즘 기준으로도 고령이지만 그는 그 노쇠한 몸으로 직접 병장기를 제작하고 훈련을 지휘하며 마치 청년처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그 모습은 말년에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뒤엎는 진짜 어른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최익현의 결기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일본 측은 그에게 말합니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망설였고 살기 위해 타협했지만 최익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를 몰라서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알고도 참을 수 없어 나선 것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후 그는 일본으로 끌려가 대마도에 유배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조용히 살아남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결국 그 굶주림 속에서 순절합니다. 적의 밥을 먹는 것은 곧 내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사람들은 그의 품속에서 가족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죽으니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이 길을 따를 자가 많기를 바란다. 그 편지 한 장은 단지 가족에게 보내는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하는 당부이자 유산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온 중장년 세대에게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점점 더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불이익이 생길까 망설이게 되고 정의나 바름보다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역사는 늘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요.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그 줄기를 바로잡는 건 바로 결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결기라는 말, 그저 고집이나 고함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걸 택하는 용기, 그게 진짜 결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앞장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야 흔들리던 세상도 방향을 찾게 됩니다. 최익현 선생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건 오직 단호함과 정신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 온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진짜 선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익현 선생이 남긴 한 줄의 명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어찌 무사하겠는가? 목숨은 이미 버렸다. 내 뜻은 흔들림 없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그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의 결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의지, 그리고 끝내 목숨까지 바쳐 지켜낸 신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어제 다르던 기준이 오늘은 통하지 않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린 자주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한 줄이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누군가는 물러나고 누군가는 침묵할 때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택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양심과 신념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결기이며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이름,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름, 그건 다름 아닌
최익현입니다.